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이 차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제네시스 GV90이 환경부에서 인증을 끝마쳤어요. 여기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고요. 심지어 출시일이나 구체적인 스펙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됐어요. 새롭게 출시가 되는 GV90, 이 럭셔리 풀사이즈 SUV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V90 외관이야 뭐 거의 다 공개가 됐죠. 지난번에 미국의 한 테스트장에서 나온 유출샷이 쭉 돌았어요. 그때 외관부터 실내까지 거의 다 공개가 됐어서 크게 이슈가 됐었죠. 외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영상 댓글을 보니까 말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장의차냐 아니면은 미니밴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아예 다를 거예요. 예전에 국내 모터쇼에서 이 GV90의 컨셉카인 네오로 을 공개했었잖아요. 그때 봤던 차량은 물론 컨셉이긴 하지만 웅장하고 멋있었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때 유출됐던 건 두 가지 타입이었죠. 하나는 일반적인 5도어, 그리고 나머지는 코치도어 형태였어요. 이 코치도어는 국내에서 처음 적용되는 차량이라 특히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도 공개가 거의 다 됐죠.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 아반떼 이런 차량들의 이 실내 17인치 14.6인치 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처럼 GV90에도 요 플레우스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유출된 스파이샷을 보면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센터 콘솔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바뀌었나봐요. 사실 이 GV90의 센터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큰 디스플레이다 아니면 뭐 롤러블이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 같죠. 자, 외관이랑 실내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번에 환경부를 통해서 인증받은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일단 여기 보면 휠 인치수 그리고 몇 인승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6인승, 7인승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딱 알 수가 있죠. 기존에 찍힌 스파이샷을 보면 2열 좌석이 의전 시트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둘둘둘 구조로 돼 있는 거고요. 7인승은 둘삼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둘삼둘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 차량이겠죠. 그리고 휠은 기본 22인치에 24인치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24인치는 아마도 가장 높은 트림일 거예요. 이 불판일이 적용된 GV90이 코치도어가 적용된 버전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그리고 6인승은 22인치, 24인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4인치는 아마도 6인승 이런 뒷좌석에 의전 시트가 적용된 이 차량에만 들어가겠죠. 야, 근데 이거 24인치 휠이 적용된 차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24인치가 말이 24인치지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요. 실제로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타이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타이어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쌀 거예요. 그리고 요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배터리와 출력이 나와 있습니다. 출력부터 보면 기본적으로 듀얼 모터가 적용돼 있고요. 전륜에 326마력, 후륜에 340마력이 적용됐다고 해요. 이 출력은 휠, 크기, 인승에 따라서 다르진 않고 고정돼 있어요. 이 정도 출력이면 되게 괜찮죠? 두 개의 모터 합산 출력을 적용하면 대략 한 600마력 정도가 나올 거예요. 기본 출력이 600마력이면 차량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 겁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뭐 허머 EV 같은 차량도 기본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지만 모터 출력이 세서 이 무겁다는 느낌을 거의 다 커버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배터리, 전압 703V에 전류가 175.7A예요.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123.5kWh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이 110kWh로 들어갔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 승용차로 등극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전압이 높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엄청나게 잘 나올 거예요. 기존 800V 시스템 들어간 차량들도 진짜 속도 빠르면 350kW급 충전기에서 한 200kW대 후반 정도가 나올 텐데 GV90은 그것보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는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eGMP 이런 플랫폼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GV90은 요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EM 플랫폼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전 속도가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350kW급 충전기에서 요
요 GV90을 충전을 한다 라고 하면 GV90의 배터리를 뭐 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한 20분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급속 충전 기준이고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에서는 7kW급 완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0%까지 모두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야, 확실히 배터리 자체가 크니까 충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 덕분에 주행 가는 거리는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인증 자료를 보면 22인치 휠 6인승은 도심 상원 503km를 인증받았고요. 복합으로는 481km를 인증받았어요. 인증을 이렇게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가긴 할 거예요. 신기한 건 이게 6인승이냐 7인승이냐 뭐 22인치냐 24인치 휠이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바뀌진 않고 전부 다 동일하게 받았네요. 실제로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해요. 22인치 휠의 7인승은 공차 중량 3030kg이에요. 가장 가벼운 차가 3톤이 넘는구나. 그리고 가장 무거운 6인승의 24인치 휠은 3060kg입니다. 공차 중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 같죠. 전체적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서 공개된 걸 쭉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 123.5kWh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6인승, 7인승 구분되고요. 공차 중량 3톤 초반에 출력은 600마력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스펙, 가격, 출시일이잖아요. 일단 스펙은 일반형과 고급형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일반형은 코치도어가 아닌 일반 5도어 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고급형은 코치도어 형태로 열린다고 해요. 여기에 이번 GV90은 코치도어 외에도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다른 신기술도 전부 새롭게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G90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들어갈 예정인 새로운 주행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걸로 보여요. 이번에 기사 난 걸 보면 G90에는 만도그룹하고 같이 만드는 레벨 2 플러스부터 레벨 3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하거든요. 이 레벨 2 플러스라고 하면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는 요 정도 버전일 것 같고, 레벨 3는 이제 핸즈 오프하고 전면만 보고 있으면 알아서 시내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단계를 뜻하는 건데, 이거는 레벨 3까지 가능하도록 최대한 하드웨어를 구성해 놓고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스펙에는 에어 서스펜션, 뭐 자동문, 코치도어, 주행보조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탑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격,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GV90을 처음 기획할 당시에도 1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을 가진 SUV다 라고 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G90도 깡통 기준으로 1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GV90이 롱레인지 전기 대형 SUV라는 걸 감안하면 못해도 한 1억 2천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깡통 기준이고 여기에다가 옵션을 하나 둘 더 하다 보면 최소한 1억 중반은 넘어갈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G90 가격표를 보면 프레스티지 컬렉션 요런 거 하나 넣으면 2,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뭐 시트 옵션, 사운드 옵션 이런 것들을 넣다 보면 옵션으로 대략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붙을 거니까 한 풀옵션 기준으로 일반형은 1억 중반 정도가 딱 맞겠죠. 그리고 고급형, 이거는 코치도어 기능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국내 대부분 예측하는 걸로는 대략 한 2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G90 롱휠 베이스 블랙 버전이 옵션 거의 다 들어간 기본형이 1억 7,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옵션이 별로 없어요. 이것처럼 GV90도 코치도어 들어간 모델은 스페셜 에디션처럼 딱 2억 해놓고 추가 옵션 거의 없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비싸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일반적으로 GV90 같은 이 풀사이즈 럭셔리 SUV는 비교할 만한 경쟁 차량이 별로 없어요. 뭐 EQS SUV 정도? 이런 걸 생각해보면 회장님들이 타는 차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치도어가 들어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가격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는 서민들이야 2억 정도 되는 차를 뽑을 일이 없다 보니까 마냥 그냥 비싸게 느껴지는데, 요즘 강남 집값 30억 40억씩 하는 거 보면 2억 정도짜리 되는 자동차는 그닥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시일, 요거는 지금 확정이 됐죠. 올해 9월 9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GV90이니까 9자리 숫자에 맞춰서 내놓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요런 사이즈의 SUV가 나온 적도 없었고, 솔직히 현대차 정도나 되니까 요런 퀄리티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보통 많이 팔리지 않는 자동차급은 자본력이 빵빵한 회사가 아니면 잘 생산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GV90이 북미 시장에서나 국내에서나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이 GV9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